한국, 난방도 제대로 안 될걸. 너 거기 가서 얼어 죽는다. 토론토 공항. 제 룸메이트는 필사적으로 저를 말렸죠. 하지만 정확히 한 달 뒤, 영하 15도의 서울. 화상 통화 속 제 모습을 본 그는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반팔 차림으로 TV를 보며 아이스크림을 퍼먹고 있었으니까요. 말도 안 돼. 난방비를 얼마나 쓴 거야? 한 달에 35만원짜리 난방비를 내고도 집에서 패딩을 입는 난방 지옥 캐나다. 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상황. 단돈 52,000원. 이 돈으로 제 한국 원룸 전체는 후끈한 찜질방 사우나로 변신했습니다. 오만한 캐나다 친구를 경악시킨 K바닥의 위대한 기술. 도대체 그 좁은 방 안에서 무슨 기적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5주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크 모리슨입니다. 토론토 대학교 경제학과 3학년이고요. 22살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넷플릭스에서 우연히 본 한국 드라마 때문에 한국어에 빠졌어요. 처음엔 자막 없이 보고 싶다는 단순한 이유로 시작했는데 대학에 와서는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했죠. 한국학 교수님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셨고 그게 제가 서울행을 결심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2024년 1월 18일 목요일 토론토의 아침 온도는 영하 26도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창밖이 아니라 창 안이었어요. 침대에서 눈을 뜬 순간 코끝이 시렸습니다. 이불 밖으로 손을 내밀자 손가락 끝이 얼얼했죠. 거실 벽에 걸린 온도계를 확인했더니 섭씨 15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분명 어젯밤에 난방을 21도로 설정하고 잤는데 말이에요. 저는 침대 옆에 쌓아둔 옷더미를 뒤적였습니다. 회색 후드티를 꺼내 입고 그 위에 네이비 플리스 집업을 한 겹 더 껴입었어요. 발에는 양말을 2겹 신었고요. 이게 제 겨울 실내 복장이었습니다. 집 밖이 아니라 집 안에서요. 부엌으로 나가니 룸메이트 브라이언이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은 채로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의 목엔 목도리까지 둘러져 있었습니다. 우리 집 안에서요. 제이크, 어젯밤에 난방 온도 몇 도로 설정했어? 21도. 왜? 21도로 해놔도 이 모양이네. 밤새 보일러가 쉬지도 않고 돌아간 것 같은데. 브라이언이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전력회사 앱이었어요. 실시간 전기 사용량 그래프가 표시되고 있었죠. 봐봐. 어제 하루 전기 사용량이 78kW야. 작년 같은 기간엔 62kW였는데 올해는 더 심해졌어. 이번 달 청구서 최소 380달러는 나올 것 같은데. 한화로 환산하면 약 51만 원이었습니다. 2명이 나눠내니까 제 몫은 25만 원 정도였죠. 그래도 12월보단 낫잖아. 그때 420달러 나왔었는데. 낫긴 뭐가 나. 월세가 1200달러인데 난방비가 400달러면 거의 3분의 1이잖아. 식비 빼면 남는 게 없어. 맞는 말이었어요. 토론토에서 겨울나기는 생존이 아니라 돈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난방 온도를 18도로 낮추면 집이 냉장고가 되고 22도로 올리면 통장 잔고가 바닥을 치죠. 작년 겨울엔 더 심각했어요. 러시아 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거든요. 11월 한 달 난방비가 520달러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겨울 내내 난방을 끄고 도서관에서 살까? 브라이언이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어떻게 됐어? 결과 나왔어? 응, 합격했어. 다음 달 5일에 출국이야. 오, 축하해. 근데 한국도 겨울 엄청 춥지 않아?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브라이언이 스마트폰으로 서울 날씨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서울 날씨 영하 10도네. 토론토보단 확실히 덜 춥긴 한데 그래도 상당히 추운 거 아냐? 거기 난방비는 어때? 설마 여기보다 더 비싸진 않겠지? 저는 솔직히 한국의 난방비에 대해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한국어 실력 늘리고 여행 다니고 친구 사귀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죠. 글쎄, 찾아봐야 할 것 같아. 야, 진짜 중요한 문제야. 우리가 토론토에서도 이렇게 고생하는데 한국 가서 난방비. 폭탄 맞으면 어쩌려고.
장학금 다 난방비로 날아갈 수도 있어. 브라이언의 말에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노트북을 켜고 한국 겨울 난방비를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검색 결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 글들이었죠. 원룸 난방비 8만 원 나왔는데 이거 정상인가요? 이번 달 난방비 12만 원 청구됐습니다. 미치겠네요. 서울 오피스텔 난방비 15만 원 나왔어요. 도움 주세요. 브라이언이 제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피식 웃었어요. 봐봐, 한국 사람들도 난방비 때문에 완전 난리네. 15만 원이면 여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한국도 별로 안 싼 거 아니야? 아니, 잠깐만요. 이건 한국 돈 원화예요. 캐나다 달러로 환산하면. 저는 재빨리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5만 원은 약 140달러였어요. 토론토 난방비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생각보다 싸네. 그치?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난리야? 브라이언이 댓글란을 스크롤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말로는 평소엔 난방비가 3만 원인데 갑자기 15만 원 나와서 충격받았대. 그래서 커뮤니티에 올린 것 같은데. 평소 3만 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만 원이면 캐나다 돈으로 28달러예요. 토론토에서 겨우 하루 난방비보다도 적은 금액이었죠. 이거 뭔가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니야? 한 달 난방비 평균이 3만 원이라는 게 말이 돼. 아마 한국은 집이 엄청 작아서 그런가 보지. 원룸이면 우리 아파트 크기의 절반도 안 될 거야. 작으니까 난방비도 적게 나오는 거겠지. 맞는 말 같았어요. 공간이 작으면 당연히 난방비도 적게 나오는 게 논리적이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곧 경험하게 될 한국의 바닥이 얼마나 충격적인 존재인지를요. 그리고 그 작은 원룸이 토론토의 넓은 아파트보다 훨씬 더 따뜻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요.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브라이언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최악의 경우엔 두꺼운 옷 많이 가져가면 되고. 그래, 넌 원래 추위에 강하니까 괜찮을 거야. 아이스하키 하면서 단련됐잖아. 우리는 그렇게 가볍게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한 달 뒤, 브라이언은 제게 화상통화를 걸어와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제가 서울 원룸에서 반팔 티셔츠 한 장만 입고 바닥에 배를 깔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말이죠. 2024년 2월 5일 오전 9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칼바람이 얼굴을 베듯이 파고들었어요. 토론토의 추위가 둔탁하게 짓누르는 느낌이라면 서울의 추위는 날카롭게 찌르는 느낌이었죠. 전광판 온도는 영하 12도. 숫자로는 토론토보다 14도나 높았지만 체감은 비슷했습니다. 공항철도 승강장으로 내려가며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대부분 긴 패딩을 입고 있었고 목도리를 두른 사람들도 많았죠. 몇몇은 마스크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40분을 달려 홍대 입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역 안은 따뜻했어요. 사람들이 북적였고 젊은 사람들이 유난히 많았죠. 5번 출구로 나와 구글맵을 켰습니다. 숙소까지 도보 12분, 언덕길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캐리어를 끌고 오르막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경사가 꽤 가팔랐죠. 3분쯤 걸었을 때 벌써 숨이 찼어요. 토론토에서 입고 온 두꺼운 점퍼 때문에 땀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낡은 빌라들과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어요. 토론토의 반듯한 거리와는 완전히 달랐죠. 10분 만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4층짜리 회색 빌라. 외벽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1층엔 작은 편의점이 있었어요. 건물 옆 안내판에는 엘리베이터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좁은 계단이 나왔습니다. 20kg짜리 캐리어를 들고 계단을 올랐어요. 1층에서 2층까지만 올라가는데도 팔이 후들거렸죠. 3층 복도 끝 302호. 낡은 철문 옆에 손글씨로 김시댁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10초쯤 지나자 문이 열렸습니다. 파마머리에 꽃무늬 앞치마를 두른 할머니가 나타나셨어요. 어머, 학생 왔어? 어서 들어와. 할머니는 제 캐리어를 보더니 손을 뻗어 마치 쇼핑백 드는 것처럼 가볍게 들어올리셨습니다. 한국말 잘하네. 맘 먹었어? 비행기에서 먹긴 했는데. 그럼 배고프겠네. 라면 끓여줄게. 빵 구경해.
할머니가 부엌으로 가시고 저는 원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인상은 좁다였어요. 토론토 아파트 거실의 3분의 1 크기. 창문 아래 작은 책상 하나, 벽면에 붙박이 옷장 하나, 그리고 텅 빈 바닥. 침대가 없었습니다. 바닥에서 자라는 건가? 저는 신발을 벗고 양말 신은 발을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순간 너무 차가워서 반사적으로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얼음판을 밟은 것 같았죠. 무릎을 꿇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만져봤어요. 매끄러운 장판이었는데 온도는 냉장고 냉장실 벽면과 비슷했습니다. 벽을 둘러보다가 하얀색 플라스틱 기계를 발견했어요. 보일러 온도 조절기였습니다. 디지털 화면에는 외출 모드로 표시되어 있었고 현재 실내 온도는 12도. 토론토 집보다 3도나 낮았죠. 학생, 라면 다 됐어. 현관으로 나가니 할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한 그릇을 올려놓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젓가락으로 면을 집어먹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방은 정말 좋은데요. 바닥이 좀 차가워요. 그래. 보일러 켜면 금방 따뜻해져. 저기 방벽에 있는 거 온도 올리면 돼. 하루 종일 켜놔도 되나요? 당연하지. 학생이 돈 내는 거 아니니까 마음껏 써. 관리비에 포함이야.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관리비예요? 응. 월세 50만 원에 관리비 5만 원 내잖아. 거기에 수도세, 인터넷, 난방비 다 들어가 있어. 전기세만 따로 나오는데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난방비가 관리비에 포함? 그럼 보일러를 24시간 풀가동해도 추가 비용이 없다는 건가요? 그럼 계속 켜놔도 추가 요금이 안 나와요? 그럼 추운데 왜 안 틀어? 라면을 다 먹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일러 조절기 앞에 섰죠. 온도 올리기 버튼에 손가락을 갖다 댔습니다.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진짜 공짜일까? 나중에 청구서 폭탄 맞는 거 아냐? 토론토에서의 경험이 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난방은 곧 돈이었으니까요. 공짜 난방 같은 건 존재할 수 없었죠. 오늘 밤은 참자. 내일 한국 친구한테 확인하고 결정하자. 캐리어를 열어 침낭을 꺼냈습니다. 토론토에서 쓰던 영하 10도용 캠핑 침낭이었어요. 한국 오기 전 인터넷으로 주문한 전기장판도 꺼냈죠. 전기장판을 바닥에 펼치고 침낭을 깔았습니다.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고 온도를 중으로 설정했어요. 전기장판은 전기세 얼마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후드티 위에 얇은 패딩까지 껴입고 침낭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전기장판이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등 부분은 미지근했지만 발 쪽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침낭을 뚫고 발가락 끝까지 파고들었죠. 괜찮아. 토론토 집보다는 나아. 거긴 침대에서도 추웠으니까. 스스로를 위로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어요. 어디선가 물이 흐르는 소리. 벽 속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소리는 벽을 타고 바닥 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죠. 마치 파이프를 통해 뜨거운 물이 이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옆집에서 보일러를 튼 거구나. 옆집 바닥은 지금 따뜻하게 데워지고 있을 거예요. 반면 제 방 바닥은 여전히 얼음장이었죠. 그 대비가 너무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침낭 속으로 깊이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생각이 났거든요. 보일러를 켜면 저 소리가 내 방에서도 날까? 바닥이 정말 따뜻해질까? 하지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토론토에서 5개월간 난방비 지옥을 경험한 사람에게 공짜 난방은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렸으니까요. 내일 확인하자. 오늘 밤만 참자.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어요. 이 결정이 앞으로 나흘 동안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져올 거라는 걸요. 첫날은 괜찮았습니다. 전기장판 덕분에 잠도 잘 잤고요. 아침에 일어나 학교 오리엔테이션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도 큰 문제는 없었어요. 이틀째도 비슷했습니다. 낮엔 학교에 있고 밤엔 침낭에서 자니까 버틸만 했죠. 문제는 사흘째부터였습니다. 2월 8일 금요일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한국인 친구 지훈이를 만났어요. 같은 경제학과 3학년이었죠. 제이크, 숙소는 어때? 괜찮아. 응, 괜찮은데 좀 추워. 보일러 안 켜? 아니, 그게
난방비가 얼마나 나올지 몰라서. 지훈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너 관리비에 난방비 포함 아니야? 응, 그렇다는데. 그럼 왜 안 틀어? 공짜인데. 진짜 공짜야? 나중에 청구서 안 나와? 아니, 진짜 공짜야. 관리비 정액제면 아무리 틀어도 추가 요금 없어. 너 지금까지 안 틀었어? 응. 미쳤네. 빨리 가서 틀어. 얼어줄게. 지훈의 말을 듣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인터넷을 검색해봤죠. 관리비 포함 난방비 정말 공짜인가요?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으면 정액제라서 추가 요금 없습니다. 마음껏 쓰셔도 됩니다. 저도 처음엔 의심했는데 진짜 공짜더라고요. 모든 답변이 같았습니다. 진짜 공짜라고. 그럼 틀어야 하나? 보일러 조절기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다시 내렸어요. 아니야. 한 번만 더 확인하자. 혹시 모르잖아. 그날 밤 저는 다시 침낭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사흘째 밤인데도 몸이 제대로 안 풀렸습니다. 전기장판을 틀어도 등만 미지근할 뿐 손발은 계속 차가웠죠. 새벽 3시쯤 잠에서 깼어요.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어깨와 허리가 돌처럼 굳어 있었죠. 왜 이러지? 손으로 목을 만져봤어요. 뻣뻣했습니다. 고개를 돌리려니까 목이 삐걱거렸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3일 동안 딱딱한 바닥에서 웅크리고 자서 몸이 망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자고 생각했죠. 나흘째, 2월 9일 토요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코도 막혀 있었고요.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학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따뜻한 도서관에 있으니까 좀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저녁 7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냉기가 확 밀려왔죠. 실내 온도 10도. 어제보다 2도나 더 내려갔습니다. 저는 재빨리 전기장판을 켜고 침낭 속으로 들어갔어요. 후드티 2장을 껴입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전기장판을 틀어도 몸이 전혀 안 따뜻해졌어요. 오히려 더 추운 것 같았죠. 온몸에서 한기가 올라왔습니다. 이빨이 딱딱 부딪혔어요. 이건 뭐지? 체온계를 꺼내 재봤습니다. 37.8도. 열이 났습니다. 감기구나. 약을 먹고 침낭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으슬으슬 떨렸거든요. 새벽 1시 상태가 더 악화됐습니다. 오한이 심해져서 이불을 덮어도 소용없었어요. 머리는 지끈거렸고 목은 칼로 긋는 것처럼 아팠죠. 보일러를 틀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니야. 내일 아침까지만 버티자. 그럼 병원 가면 돼. 하지만 새벽 2시 저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아무리 침낭 속에서 몸을 웅크려도 체온이 올라가지 않았죠. 이러다 진짜 죽는 거 아냐?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집에서 또 그 소리가 들렸어요. 드르륵, 드르륵.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 뜨거운 물이 파이프를 타고 흐르는 소리. 저는 침낭에서 기어나왔습니다. 비틀거리며 보일러 조절기 앞으로 갔죠. 디지털 화면이 10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공짜라고 했잖아. 인터넷에도 다 공짜라고 나왔어.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토론토에서의 트라우마가 저를 붙잡고 있었죠. 1시간만 틀어보자. 그 정도면 괜찮겠지.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삐핀 마이너스. 보일러가 켜졌습니다. 화면에 주황색 불이 들어왔어요. 2번째 알람이 울렸습니다. 30분이 또 지난 거예요. 이번엔 아예 알람을 껐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재는 게 의미 없었거든요. 저는 바닥에 완전히 누워버렸어요. 팔과 다리를 쭉 펴고 대자로 누웠죠. 신기했습니다. 라디에이터는 얼굴만 뜨겁고 발은 차가웠는데 이 바닥은 정반대였어요. 등과 엉덩이, 허벅지가 골고루 따뜻했죠. 머리 쪽은 시원한 공기가 있었고요. 이게 온돌이구나. 한국 오기 전에 찾아봤던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온돌은 바닥을 데우는 난방 방식이라고 했죠. 3000년 전부터 한국인들이 써왔다고도 했고요. 3000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고?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바닥을 데우지? 공기를 데우는 게 더 빠르고 효율적인데.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공기는 금방 식어요. 토론토 집이 그랬죠. 라디에이터를 풀가동해도 조금만 멀어지면 춥고 창문 열면 바로 냉기가 들어왔죠. 하지만 바닥은 달랐습니다. 한번 데워지면 식지 않았어요. 거대한 돌덩이처럼 열을 머금고 있었죠. 저는 뒤척였습니다. 옆으로 누워봤다가 엎드려봤다가 다시 뒤로 눕기를 반복했어요. 어떤 자세를 취해도 따뜻했습니다. 바닥 전체가 균일하게 데워져 있었거든요. 감기 때문에 얼었던 손발이 녹기 시작했어요. 뻣뻣했던 목과 어깨도 풀어졌죠. 아, 이래서 한국 사람들이 바닥에서 사는구나. 침대가 필요 없었던 이유를 알았습니다. 바닥 자체가 거대한 온열 침대였으니까요. 정신을 차리니 휴대폰 화면이 빛나고 있었어요. 오전 7시. 헉. 벌떡 일어났습니다. 보일러를 새벽 2시에 켰으니까 벌써 5시간이나 돌아간 거예요. 망했다. 전기세 폭탄이다. 급하게 보일러를 끄려고 조절기 앞으로 갔습니다. 손을 뻗다가 멈췄어요. 방 안 온도가 22도로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딱 적정 온도였죠. 그리고 제 몸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어제까지 있던 오한이 사라졌어요. 머리도 맑았고 목도 안 아팠죠. 손발도 따뜻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하루 만에. 5시간 동안 틀었는데 얼마나 나올까? 토론토 기준으로 계산해봤습니다. 5시간이면 최소 5만 원 정도는 나올 거예요. 관리비에 포함이라고 했지만 혹시 모르잖아. 불안했지만 일단 학교에 가야 했어요. 월요일이라 수업이 있었거든요. 학교 가는 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할머니께 드릴 과일이라도 사야 할 것 같았어요. 난방비가 많이 나오면 사과라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수업을 듣는 내내 집중이 안 됐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했거든요. 5시간. 토론토면 5만 원. 관리비 포함이라고 했으니까 0원? 아니면 일부만 포함? 수업이 끝나고 지훈이를 찾아갔어요. 지훈아, 있잖아. 왜? 어제 보일러 틀었거든. 오, 드디어 제정신 차렸네. 몇 도로 했어? 20도. 근데 5시간 정도 틀었어. 그래서? 전기세 많이 나올까? 지훈이 웃었습니다. 야, 몇 번을 말해. 관리비 포함이면 공짜야. 5시간이든 24시간이든 똑같아. 진짜? 진짜. 너 방 관리비 5만 원이지. 그게 1년 내내 똑같아.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럼 24시간 틀어도 돼. 당연하지. 아니, 왜 끄냐? 계속 켜놔야지. 계속? 응. 한국 사람들은 겨울엔 보일러 안 꺼. 나가도 켜놓고 나가고 자도 켜놓고 자. 온도만 조절하지. 충격이었습니다. 토론토에서는 나갈 때 무조건 난방을 껐어요. 1분 1초가 돈이었으니까요. 자는 동안에도 온도를 최대한 낮췄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24시간 내내 틀어놓는다고? 그럼 너도 지금 틀어놓고 학교 온 거야? 당연하지. 지금 내 방 24도일걸? 집 가면 따뜻해.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말을 믿기로 했어요. 저녁 6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헉. 아침에 끄지 않고 나왔거든요. 보일러가 10시간 넘게 돌아간 거예요. 급하게 조절기를 확인했습니다. 실내 온도 22도. 아침과 똑같았죠. 바닥에 손을 댔어요. 따뜻했습니다. 아니, 뜨끈했어요. 저는 신발을 벗고 양말도 벗었습니다. 맨발로 바닥을 밟았죠. 오. 발바닥 전체로 전해지는 온기. 이게 진짜 온돌이었습니다. 침낭을 치웠어요. 전기장판도 정리했죠. 더 이상 필요 없었으니까요. 옷장에서 얇은 티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토론토에서는 한여름에나 입던 반팔이었어요. 그리고 바닥에 그냥 누웠습니다. 이불도 없이 그냥요. 따뜻했어요. 아니, 완벽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토론토에서는 월 25만 원 내고도 집에서 패딩 입었는데
여기선 관리비 5만 원에 반팔 입고 있네. 웃음이 나왔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브라이언한테 온 메시지였어요. 제이크, 너 잘 지내? 토론토 어제 영하 30도 찍었어. 우리 집 난방비 이번 달 450달러 나올 것 같아. 450달러. 한화로 6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따뜻한 방, 반팔 차림의 저, 그리고 24시간 돌아가는 보일러. 사진을 찍어 브라이언한테 보냈습니다. 바닥에 누워 엄지를 치켜든 제 모습이었죠. 나는 지금 이래. 난방비? 0원. 보내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야, 장난치지 마. 너 지금 반팔이야? 응. 난방비 0원? 거짓말이지. 관리비에 포함이래. 아무리 틀어도 추가 요금 없어. 미친. 브라이언의 목소리에서 부러움이 묻어났어요. 너 진짜 한국 안 떠날 것 같은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이 바닥 때문에 진짜 못 떠날지도. 전화를 끊고 다시 바닥에 누웠습니다. 5일 동안의 지옥이 끝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죠. 저는 그날 밤 생전 처음으로 바닥에서 잤습니다. 침대도 침낭도 없이요. 그리고 꿈을 꿨어요. 토론토 집이 나오는 꿈이었죠. 꿈속에서 저는 브라이언에게 말했습니다. 미안, 나 한국에 남을래. 이 바닥을 포기할 수가 없어. 현재 온도 10도. 희망 온도를 설정하라는 표시가 깜빡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20도를 눌렀습니다. 토론토보다 1도 낮은 온도였어요. 웅웅웅 마이너스. 어딘가에서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물 흐르는 소리가 벽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죠. 드르륵, 드르륵. 저는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아직은 차가웠어요. 침낭으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1시간 뒤에 끄자고 생각하며 휴대폰 알람을 맞췄죠. 1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바닥은 차가웠어요. 20분이 지났습니다. 조금 덜 차가워진 것 같았어요.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침낭 아래, 정확히 말하면 제 등 아래쪽에서 미세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처음엔 기분 탓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해졌죠. 바닥이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전기장판처럼 국소적인 열이 아니었어요. 바닥 전체에서 은은하게 열기가 올라오고 있었죠. 저는 침낭에서 나와 손바닥을 바닥에 댔습니다. 진짜네. 아까 전까지 얼음장이었던 바닥이 이제는 미지근했어요. 라디에이터처럼 뜨겁지도 않고 전기장판처럼 한 부분만 뜨거운 것도 아니었죠. 바닥 전체가 골고루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알람이 울렸습니다. 1시간이 지난 거예요. 끄자. 약속했으니까.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몸이 거부했거든요. 이제 막 따뜻해지기 시작한 이 온기를 포기할 수 없었죠. 30분만 더. 딱 30분만 더 틀자. 알람을 다시 맞췄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그대로 누웠어요. 침낭도 전기장판도 없이 그냥 바닥에 직접 누웠습니다. 등에 닿는 바닥의 온기. 그것은 제가 지난 나흘간 그토록 갈구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5일 만에 저는 처음으로 진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 후 일주일은 천국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방 전체가 따뜻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와도 현관문을 여는 순간부터 온기가 감쌌죠. 밤에 잘 때는 이불도 필요 없었습니다. 바닥 자체가 거대한 전기장판이었으니까요.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토론토에서는 겨울만 되면 우울증에 시달렸거든요. 추위 때문에 집에 있기도 싫고 밖에 나가기도 싫었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달랐습니다. 집이 따뜻하니까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바닥과 친구가 됐습니다. 아니, 연인이 됐다고 해야 할까요? 공부할 때도 책상 의자 대신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렸어요. 책을 읽을 때는 옆으로 누워서 읽었고 넷플릭스를 볼 때는 베개를 꿰고 천장을 보며 누웠죠. 한국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제 모습을 보고 다들 웃었습니다. 외국인이 바닥에서만 사는 게 신기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이미 침대 없는 삶에 완전히 적응했었습니다. 아니, 침대보다 바닥이 훨씬 더 편했죠. 2월 14일 화요일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우편함을 확인하러 1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하얀 봉투 하나를 발견했죠.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봉투를 쥔 손이 떨렸어요. 지난 2주간 저는 보일러를 단 한 번도 끄지 않았거든요. 아침에 학교 갈 때도 켜놓고 나갔고 밤에 잘 때도 22도에서 23도 사이를 유지했죠. 토론토였다면 최소 50만 원은 나왔을 겁니다. 방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개봉하기가 두려웠거든요. 지우는 관리비에 포함이라 추가 요금이 없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결과도 같았죠. 하지만 토론토에서 5개월간 난방비 지옥을 경험한 저에게 공짜 난방은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심호흡을 하고 봉투를 찢었습니다. 고지서를 펼쳤어요. 사용기간은 2024년 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정확히 한 달이었죠. 사용량은 124세제곱미터. 그리고 청구 금액 52,380원.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다시 봤어요. 혹시 0이 하나 빠진 건 아닌가 싶어서요. 52만 3,800원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아무리 봐도 52,380원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고지서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계산기를 꺼내 다시 계산해봤습니다. 하루 평균 약 2,500원. 시간당 100원 남짓. 토론토에서 1시간 난방비가 5,000원이었는데 여기선 100원? 이게 말이 되나 싶어 고지서를 구석구석 읽어봤습니다. 혹시 1차 청구라든지 중간 정산이라는 문구가 있나 찾아봤죠. 하지만 정산 완료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었어요. 지훈한테 전화를 걸어 확인받고 싶었죠.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가 멈췄습니다. 대신 인터넷을 켜서 서울 원룸 도시가스 평균 요금을 검색했어요.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겨울철 평균 4만원에서 7만원. 제 요금은 평균 범위 안에 있었어요. 진짜였습니다. 52,380원. 이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고지서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마치 귀중한 문서라도 다루듯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토론토의 겨울이 떠올랐어요. 집안에서도 패딩을 입고 떨던 날들. 난방비 고지서가 우편함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던 기억들. 부모님께 송금을 부탁드리기 미안해서 식비를 줄였던 순간들. 토론토는 캐나다 최대 도시입니다. 1인당 GDP가 5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이죠. 하지만 그곳에서 저 같은 학생들은 추위에 떨어야 했어요. 난방은 사치였으니까요. 반면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장학금으로 겨우 생활하는 가난한 유학생인 제가 5만 원으로 한 달 내내 따뜻하게 살 수 있었으니까요. 진짜 선진국이 뭘까요? GDP가 높은 나라? 빌딩이 많은 나라?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겨울에 따뜻하게 잘 수 있는 나라. 돈 때문에 추위를 참지 않아도 되는 나라. 그게 진짜 선진국이었습니다. 저는 고지서 사진을 찍어 브라이언한테 보냈어요. 설명은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사진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2분 뒤 브라이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그의 비명이 들렸어요.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죠. 2주간 24시간 내내 틀었다고. 온도는 22도에서 23도였다고. 그런데 52,000원밖에 안 나왔다고. 브라이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기네 집은 이번 달 난방비가 470달러, 한화로 63만 원이 나왔다고. 온도는 저와 똑같이 22도였다고. 12배 차이였습니다. 통화를 끊고 저는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영하 10도의 칼바람이 쏴들어왔죠. 하지만 방 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반팔 티셔츠만 입고 있었어요. 냉장고에서 어제 산 딸기 아이스크림을 꺼냈습니다.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아이스크림을 먹기 시작했죠. 입은 차갑고 등은 뜨거운 이 모순적인 쾌락. 이게 바로 토론토에서 꿈꿨던 겨울이었습니다. 추위 걱정 없는 겨울. 난방비 걱정 없는 겨울. 집이 진짜 안식처가 되는 겨울. 한국의 바닥이 저에게 선물한 겨울이었어요. 저는 아이스크림 스푼을 내려놓고 바닥에 손바닥을 댔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 전체로 전해졌죠. 고맙다는 말을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바닥은 대답 대신 더 따뜻한 온기를 보내왔습니다. 2월 18일 토요일,
지훈이 저를 어디론가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제대로 경험하려면 꼭 가봐야 하는 곳이라고요. 오후 3시 지하철을 타고 30분쯤 이동했어요. 도착한 곳은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간판에는 드래곤 스파라고 적혀 있었죠. 입구에서 입장료 15,000원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사물함에 넣고 키를 받았어요. 그리고 주황색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건네받았죠. 남탕에서 씻고 나오니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축구장만 한 크기의 홀이었어요. 나무 바닥이 깔려 있었고 곳곳에 사람들이 누워 있었죠. 어떤 사람은 입을 벌리고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어떤 가족은 둥글게 모여 앉아 삶은 계란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 모든 게 바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토론토에서 공공장소의 바닥은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절대 앉지 않고 만지지도 않는 곳이었죠. 하지만 여기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바닥에 머리를 대고 누워 있었어요. 지훈이 구석자리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바닥에 앉았어요. 그 순간 발바닥부터 온기가 올라왔습니다. 집에서 느꼈던 그 온기였어요. 아니, 더 강했습니다. 지훈이 뜨거운 방부터 가보자고 했습니다. 황토방, 불안증방, 소금방 같은 걸 체험해야 한다면서요.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은 황토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열기가 확 쏟아졌어요. 온도계는 65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니 10명 정도가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들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저도 자리를 잡고 누웠죠. 뜨거웠습니다. 토론토 사우나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공기가 뜨거운 게 아니라 바닥이 뜨거웠거든요. 등을 바닥에 댔더니 척추를 따라 열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돌 위에 누운 것 같았죠. 처음엔 너무 뜨거워서 일어나고 싶었어요. 등판이 따갑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하지만 참고 누워 있었습니다. 1분이 지나자 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어요. 2분쯤 되니 등에서 땀이 쏟아졌죠. 3분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뜨거움이 고통이 아니라 시원함으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땀구멍이 활짝 열리면서 몸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죠. 옆에 누워있던 아저씨가 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시원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시원하다니. 언어의 모순이었어요. 하지만 5분 뒤 저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10분 만에 나왔어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하지만 기분은 이상하리만치 상쾌했습니다. 다음은 불안증방이었습니다. 더 뜨거웠어요. 80도가 넘었죠. 들어가자마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좀 더 오래 버텼어요. 바닥의 열기가 몸속 깊숙이 파고들었고 평소에 뭉쳐있던 어깨와 허리가 풀어지는 게 느껴졌죠. 마지막으로 얼음방에 들어갔습니다. 영하 5도. 뜨거웠던 몸이 급격히 식으면서 혈관이 수축하는 게 느껴졌어요. 머리가 쨍하고 맑아졌죠. 모든 방을 돌아본 뒤 메인 홀로 돌아왔습니다. 식혜와 삶은 계란을 사왔어요. 바닥에 앉아 차가운 식혜를 마시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그 시원함이란. 지훈이 물었습니다. 어떠냐고. 신기하지 않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게 있었죠. 주변을 둘러봤어요. 홀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직장인, 운동복 차림의 학생, 유모차를 끌고 온 엄마,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 어떤 청년은 노트북을 펴놓고 일을 하고 있었고 어떤 커플은 팔베개를 하고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모두가 똑같은 주황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바닥에 누워 있었죠.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젊은이와 노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가 평등하게 따뜻한 바닥 위에 누워 있었죠. 토론토의 스파는 달랐습니다. 비쌌어요. 1회 이용료가 5만 원이 넘었죠.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만 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스파가 사치였어요. 하지만 여기선 15,000원이었습니다. 학생도 올 수 있는 가격이었죠. 그래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철학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따뜻해야 한다는 철학. 부자든 가난한 자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모두가 겨울에 따뜻하게 잘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
3000년 전 한국인들이 바닥을 데우기 시작한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공기를 데우면 위쪽만 따뜻해집니다. 천장 가까이만 뜨겁죠. 하지만 바닥을 데우면 모두가 평등하게 따뜻합니다. 바닥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닿으니까요. 저는 바닥에 완전히 누웠습니다. 팔다리를 쭉 펴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한 달 전 토론토 공항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저는 한국이 추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하면 추위에 떨어야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틀렸어요. 한국은 따뜻했습니다. 가난한 유학생인 제게도요. 그 따뜻함은 기술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따뜻해야 한다는 사회의 합의에서 나온 거였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등을 감쌌어요. 이 순간만큼은 저도 한국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바닥 위에 누운 평범한 한국인으로요. 3월 5일 화요일 한국에 온 지 정확히 한 달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오늘도 따뜻하다는 걸 확인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죠. 옷장은 거의 비어 있었어요. 두꺼운 패딩, 후드티, 기모 레깅스는 전부 구석에 처박혔죠. 대신 반팔 티셔츠와 얇은 반바지만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브라이언한테서 영상통화 요청이 왔어요. 한 달 만이었죠. 화면을 켰더니 브라이언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두툼한 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목에는 목도리가 감겨 있었고 모자까지 쓰고 있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맞게 있냐고. 브라이언이 고개를 저었어요. 집 안이라고 했죠. 카메라를 천천히 돌려 방 안을 보여줬습니다. 창문 옆에 온도계가 보였어요. 섭씨 16도.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은 정말 심각하다고 했어요. 2월 난방비가 $520, 한화로 약 70만 원이 나왔다고 했죠. 3월은 더 추워서 아마 $600를 넘을 거라고. 브라이언이 물었습니다. 제 방은 어떠냐고. 난방비는 얼마나 나왔냐고. 저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카메라를 천천히 방 안으로 돌렸죠. 먼저 보일러 조절기를 비췄습니다. 화면에는 23도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브라이언의 집보다 7도나 높았죠. 그 다음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영하 8도의 밤바람이 쏴들어왔죠. 브라이언이 소리쳤습니다. 뭐 하냐고. 왜 창문을 여냐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냉장고 냉동실을 열고 아이스크림 하나를 꺼냈습니다. 초코 맛이었죠. 그리고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렸어요. 휴대폰을 세워놓고 아이스크림을 뜯었습니다. 브라이언은 화면 너머로 제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반팔 티셔츠 한 장만 입고 있었습니다. 반바지였고요. 양말도 신지 않았죠.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저는 바닥에 누워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어요. 브라이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죠. 지금 장난치는 거냐고 물었어요. 어떻게 창문을 열고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냐고. 저는 아이스크림 한 입을 베어 물고 대답했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다고. 창문을 열어도 괜찮다고. 오히려 조금 열어야 적당하다고. 브라이언이 다시 물었어요. 난방비는 얼마 나왔냐고.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고지서를 꺼냈습니다. 카메라에 가까이 갖다 댔죠. 52,380원. 브라이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캐나다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고. $48라고 대답했어요. 브라이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 집 난방비 고지서를 꺼내 화면에 비췄어요. $520. 10배가 넘는 차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지금 집에서 뭐 입고 있냐고. 브라이언이 카메라를 아래로 내렸습니다. 패딩 안에 후드티를 입고 있었어요. 그 안에 또 긴팔 티셔츠가 보였죠. 바지는 기모 트레이닝복이었습니다. 저는 제 차림을 보여줬어요. 반팔 하나, 반바지 하나. 그게 전부였죠. 브라이언이 물었습니다. 정말 춥지 않냐고. 거짓말 아니냐고. 저는 바닥에 손바닥을 댔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바닥이 따뜻하다고. 라디에이터처럼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니라 바닥 자체가 뜨겁다고. 그래서 온몸이 따뜻하다고.
브라이언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는 토론토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평생 라디에이터와 히터로 난방을 해왔죠. 바닥이 따뜻하다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던 거예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에는 온돌이라는 게 있다고. 3000년 전부터 바닥을 데워서 난방을 해왔다고.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엄청나게 높다고. 브라이언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520달러를 12개월로 곱했죠. 연간 6240달러. 한화로 약 840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제 난방비는 연간 60만 원 정도였어요. 14배 차이. 브라이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국에 남을 거냐고. 교환학생 끝나고 토론토로 안 돌아올 거냐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이었지만 제 방은 따뜻했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고. 하지만 이 바닥을 떠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브라이언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자기라도 그럴 거라고 했죠. 한 달에 5만 원으로 따뜻하게 살 수 있는데 왜 70만 원 내면서 춥게 살겠냐고. 통화를 끊기 전에 브라이언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부럽지 않냐고. 캐나다가 그립지 않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나도 안 그립다고 했죠. 토론토의 넓은 아파트도 높은 빌딩도 우아한 카페도 그립지 않다고. 왜냐하면 그곳엔 이 바닥이 없으니까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고 다시 바닥에 누웠어요.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등을 바닥에 완전히 밀착시켰죠.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이 바닥을 얼음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포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바닥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였어요. 아니, 친구 이상이었습니다. 이 바닥은 제게 따뜻함을 줬어요. 편안함을 줬고 평화를 줬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난해도 따뜻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줬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보물이었어요. 52,000원짜리 기적이었죠. 3월 5일 화요일, 한국에 온 지 정확히 한 달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오늘도 따뜻하다는 걸 확인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죠. 옷장은 거의 비어 있었어요. 두꺼운 패딩, 후드티, 기모 레깅스는 전부 구석에 처박혔죠. 대신 반팔 티셔츠와 얇은 반바지만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브라이언한테서 영상통화 요청이 왔어요. 한 달 만이었죠. 화면을 켰더니 브라이언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두툼한 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목에는 목도리가 감겨 있었고 모자까지 쓰고 있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맞게 있냐고. 브라이언이 고개를 저었어요. 집안이라고 했죠. 카메라를 천천히 돌려 방 안을 보여줬습니다. 창문 옆에 온도계가 보였어요. 섭씨 16도.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은 정말 심각하다고 했어요. 2월 난방비가 520달러, 한화로 약 70만 원이 나왔다고 했죠. 3월은 더 추워서 아마 600달러를 넘을 거라고. 브라이언이 물었습니다. 제 방은 어떠냐고. 난방비는 얼마나 나왔냐고. 저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카메라를 천천히 방 안으로 돌렸죠. 먼저 보일러 조절기를 비췄습니다. 화면에는 23도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브라이언의 집보다 7도나 높았죠. 그 다음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영하 8도의 밤바람이 쏴들어왔죠. 브라이언이 소리쳤습니다. 뭐 하냐고. 왜 창문을 여냐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냉장고 냉동실을 열고 아이스크림 하나를 꺼냈습니다. 초코 맛이었죠. 그리고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렸어요. 휴대폰을 세워놓고 아이스크림을 뜯었습니다. 브라이언은 화면 너머로 제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반팔 티셔츠 한 장만 입고 있었습니다. 반바지였고요. 양말도 신지 않았죠.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저는 바닥에 누워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어요. 브라이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죠. 지금 장난치는 거냐고 물었어요. 어떻게 창문을 열고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냐고. 저는 아이스크림 한 입을 베어 물고 대답했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다고. 창문을 열어도 괜찮다고. 오히려 조금 열어야 적당하다고. 브라이언이 다시 물었어요. 난방비는 얼마 나왔냐고.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고지서를 꺼냈습니다. 카메라에 가까이 갖다 댔죠. 52,380원. 브라이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캐나다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고. 48달러라고 대답했어요. 브라이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 집 난방비 고지서를 꺼내 화면에 비췄어요. 520달러. 10배가 넘는 차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지금 집에서 뭐 입고 있냐고. 브라이언이 카메라를 아래로 내렸습니다. 패딩 안에 후드티를 입고 있었어요. 그 안에 또 긴팔 티셔츠가 보였죠. 바지는 기모 트레이닝복이었습니다. 저는 제 차림을 보여줬어요. 반팔 하나, 반바지 하나. 그게 전부였죠. 브라이언이 물었습니다. 정말 춥지 않냐고. 거짓말 아니냐고. 저는 바닥에 손바닥을 댔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바닥이 따뜻하다고. 라디에이터처럼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니라 바닥 자체가 뜨겁다고. 그래서 온몸이 따뜻하다고. 브라이언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는 토론토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평생 라디에이터와 히터로 난방을 해왔죠. 바닥이 따뜻하다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던 거예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에는 온돌이라는 게 있다고. 3000년 전부터 바닥을 데워서 난방을 해왔다고.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엄청나게 높다고. 브라이언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520달러를 12개월로 곱했죠. 연간 6,240달러. 한화로 약 840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제 난방비는 연간 60만 원 정도였어요. 14배 차이. 브라이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국에 남을 거냐고. 교환학생 끝나고 토론토로 안 돌아올 거냐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이었지만 제 방은 따뜻했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고. 하지만 이 바닥을 떠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브라이언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자기라도 그럴 거라고 했죠. 한 달에 5만 원으로 따뜻하게 살 수 있는데 왜 70만 원 내면서 춥게 살겠냐고. 통화를 끊기 전에 브라이언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부럽지 않냐고. 캐나다가 그립지 않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나도 안 그립다고 했죠. 토론토의 넓은 아파트도 높은 빌딩도 우아한 카페도 그립지 않다고. 왜냐하면 그곳엔 이 바닥이 없으니까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고 다시 바닥에 누웠어요.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등을 바닥에 완전히 밀착시켰죠.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이 바닥을 얼음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포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바닥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였어요. 아니, 친구 이상이었습니다. 이 바닥은 제게 따뜻함을 줬어요. 편안함을 줬고 평화를 줬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난해도 따뜻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줬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보물이었어요. 52,000원짜리 기적이었죠. 6월 28일, 교환학생 프로그램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짐은 이미 다 쌌어요. 캐리어는 올 때보다 가벼웠죠. 두꺼운 옷들을 대부분 기부했거든요. 더 이상 필요 없었으니까요. 오후 5시,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도 옷장도 제자리였지만 제 흔적은 모두 사라졌어요. 단 하나를 제외하고는요. 바닥. 저는 마지막으로 신발을 벗고 맨발로 바닥을 밟았습니다. 6월 말이라 보일러는 꺼져 있었어요. 하지만 바닥은 여전히 미지근했죠. 낮 동안 햇볕을 받아 데워진 온기였습니다. 바닥에 앉았어요. 손바닥을 장판에 댔죠. 5개월 동안 제게 따뜻함을 준 이 바닥. 이제 이별해야 했습니다. 문득 지난 5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2월 5일, 얼음장 같던 첫날 밤. 침낭 속에서 떨며 보일러를 켤까 말까 고민하던 순간. 할머니가 보일러를 켜라고 하셨지만 믿을 수 없었던 제 모습. 2월 6일부터 9일까지 전기장판과 침낭으로 버티던 나흘.
몸이 점점 굳어가고 감기에 걸렸던 기억. 2월 9일 새벽 2시 한계에 다다라 떨리는 손으로 전원 버튼을 눌렀던 순간. 30분 뒤 바닥에서 올라오던 그 온기. 2월 14일 52,380원짜리 고지서를 받아들고 멍했던 순간. 토론토의 하루치가 한국의 한 달치였던 충격. 2월 18일 찜질방에서 수백 명이 평등하게 따뜻한 바닥 위에 누워있던 광경. 그리고 3월 5일 브라이언에게 반팔 차림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보여줬던 반전. 모든 게 이 바닥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토론토로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학교를 졸업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죠. 졸업 후 다시 한국으로 올 거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이곳엔 이 바닥이 있었으니까요. 토론토에도 좋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일자리가 있었고 높은 연봉도 있었어요. 넓은 아파트, 체계적인 시스템, 깨끗한 거리도 있었죠. 하지만 겨울이 되면 저는 다시 집안에서 패딩을 입어야 했어요. 한 달에 70만 원을 난방비로 내면서도요. 그리고 그건 계속 오를 거였습니다. 한국에선 달랐습니다. 연봉이 토론토보다 낮을 수도 있었어요. 집도 더 작고 출퇴근 시간도 더 길 수 있었죠. 하지만 겨울에 따뜻했습니다. 단돈 5만 원이면요. 집에서 반팔을 입을 수 있었고 바닥에 누워 책을 읽을 수 있었죠. 선택은 명확했어요. 저는 바닥에 완전히 누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감촉을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등에 닿는 장판의 매끄러움. 체온보다 살짝 낮은 온도. 온몸을 고르게 받쳐주는 단단함. 이 모든 게 그리울 거였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삶의 방식이었죠. 서양에서는 침대에서 삽니다. 바닥과 분리된 채로요. 난방도 마찬가지예요. 공기를 데우고 사람은 그 공기 속에 떠 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바닥과 함께 살았습니다. 바닥에 앉고, 바닥에 눕고, 바닥에서 먹고, 바닥에서 잤어요. 바닥이 곧 삶의 터전이었죠. 그래서 바닥을 데웠던 겁니다. 삶의 터전이 따뜻해야 사람도 따뜻하니까요. 그리고 그 따뜻함은 평등했어요. 부자의 바닥이나 가난한 자의 바닥이나 똑같이 따뜻했죠. 모두가 같은 높이에서 같은 온도를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거였어요. 진짜 문명은 높은 빌딩이 아니었습니다. 빠른 인터넷도 비싼 차도 아니었어요. 진짜 문명은 모든 사람이 겨울에 따뜻하게 잘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가난한 유학생도 노인도 아이도 모두가 추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곳. 그게 진짜 선진국이었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집주인 할머니였어요. 문을 열자 할머니가 비닐봉지를 건네주셨습니다. 김치와 고추장이 들어있었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캐나다 가서도 잘 먹으라고. 한국 음식 그리우면 이거라도 먹으라고.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다음 세입자도 관리비에 난방비가 포함이냐고. 할머니가 당연하다고 하셨어요. 원래 그렇게 하신다고. 학생들이 돈 없어서 추위에 떨면 안 되니까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할머니도 이 철학을 공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따뜻해야 한다는 믿음을요. 인사를 나누고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와 마지막으로 바닥에 누웠어요. 휴대폰을 꺼내 브라이언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다시 올게. 졸업하고. 이 바닥 때문에. 브라이언의 답장이 바로 왔어요. 알았어. 이해해. 나도 너라면 그럴 거야.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개월 전 토론토 공항에서 출발할 때 브라이언이 말했었죠. 한국 가면 얼어 죽을 거라고. 틀렸어요. 한국에서 저는 얼어 죽는 대신 새로 태어났습니다.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발견했죠. 가난해도 따뜻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깨달았어요.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바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마지막 온기를 온몸으로 느꼈어요. 고맙다고 다시 올게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죠. 바닥은 대답 대신 따뜻한 포옹을 보내왔습니다. 이별이 아니었어요. 잠시 떨어져 있을 뿐이었죠. 저는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 제이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토론토에서 월 70만 원을 내며 떨던 청년이
한국에서 5만 원으로 따뜻하게 살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따뜻해야 한다는 3000년 철학이었죠. 여러분도 지금 따뜻한 바닥 위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쯤 감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